안녕하세요. 오늘은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만 따라오시면 군집화 그리고 또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군집 분석 반복도 같이 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만 따라오시면 이 두 가지 결과물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말 그대로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K는 뭐냐? K는 우리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구자가 설정한 숫자 말고 약간 개수가 맞겠네요. 군집 개수를 얘기하고요. 뒤에 이 민즈는 말 그대로 평균이죠. 이 용어를 살펴보면 연구자가 설정한 개수로 거리의 평균을 이동하면서 군집을 생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머신러닝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supervised learning이랑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다, true value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항상 얘기하는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데이터에서 이거는 강아지야, 고양이야 라고 이미 다 링크가 돼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테스트 세트, 트레인 세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아지 사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강아지다, 고양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류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딱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는데 이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나는 군집을 이룰게 라는 게 바로 클러스터링의 개념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리그레션, 회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머신 러닝에는 클러스터링,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다이멘션 리덕션 같은 그 다음에 연관 규칙, 학습, 목적은 이제 패턴, 구조를 확인한다. 이거는 모델을 예측한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군집 분석이라는 거는 박스가 3개가 있을 때요. 이 점들이 데이터라고 했을 때 각 군집 간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이 군집 내에 있는 데이터 값의 거리가 짧을수록 군집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가면은 군집 분석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예시문은 덴드로그램 그리고 비계층적 군집 분석 K평균, 군집 아니면 DB 스캔 이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집수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고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클러스터 수를 연구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좀 좋아서 가져왔는데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군집 개수를 연구자가 설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초기 중심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거리를 계속 학습을 하면서 중심점을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사용할 거지만 군집 개수를 오늘은 엘보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군집 개수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K 군집 개수 K를 엘보 메소드를 통해서 3이 도출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초기의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포인터에서 각각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거리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진짜 직선 거리를 얘기하거든요. 노란색이랑 가까우니까 노란 군집으로 지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데이터 간 거리를 지정하면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심점을 다시 설정을 하고 센트로이드 중심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데이터들의 무게중심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심점 이동이 없어질 때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군집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저번에 사용했던 학원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원 위치에 따라서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해요. QGIS를 열어주겠습니다. 레이어, 그다음에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 눌러주시고 학원 주소 서울 셀프 파일을 불러옵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자료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홈 한문에 가시면 밑에다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쉐이프 파일 열기를 누르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학원 주소 서울에 대한 데이터가 잘 올라왔죠? 여기서 XYZ 타일에서 오픈 스트리트 맵을 켜줄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에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주소 서울을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럼 서울에 되게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가가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원 위치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 탭을 열기 하면은 학원 이름이 비공개 처리돼 있고 XY 좌표로 된 거를 알 수 있죠. 지리 위치 기반으로 군집 분석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 툴박스를 눌러주고요. 툴박스를 눌러주고 검색을 해줍니다. K평균 군집 분석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군집의 개수, 이 K가 28m입니다. 이거를 설정을 할 때 임의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으로 이 군집의 개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군집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후에 알아볼 거고 일단은 5개라고 임의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눌러주시면 돼요. 닫기. 학원 주소 서울을 꺼주고요. 군집이라고 새로 레이어가 생성됐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분류값 사용, 값을 이제 클러스터 아이디로 해야겠죠? 랜덤 컬러에서 저번에 그레디언트 색상표에 대해서 첫 시간에 학습을 했었어요. 강수량 같은 거는 이렇게 점진적인 단계별 색상을 나타내는 거를 사용하고 온도를 말한다고 했을 때는 낮은 기온, 높은 기온을 상반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표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군집이라는 것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색상이 다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티얼 말고 각각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터보를 설정해주고 분류를 눌러줍니다. 범례를 설정해주겠습니다. 이건 A, B, C, D, E. 네,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군집이 잘 설정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A그룹이고 여기는 이제 B그룹, C그룹, D그룹 속성 탭을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게 각 아이디마다 클러스터링 아이디가 설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가 어느 클러스터 아이디에 설정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QGIS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군집에 대한 시각화 3D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코드는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통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저도 코딩도 따로 배운 적이 없고 한데 우리에게는 챗GPT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코드를 짜면 되니까 큰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파이썬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로 3가지 환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주피터, 노트북, 구글 콜랩,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거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설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방법이 다 나오거든요. 요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요. 주피터 노트북 여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아나콘다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 여는 방법이 있고 그 CMD 창에서 여는 방법이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CMD를 치면은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창이 열려요. 이제 데스크탑에서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New를 눌러주고 노트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강의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예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데이터인데 아이디가 있고 젠더가 있고 에이지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의 연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걸로 군집 분석을 해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임포트 판다스 PD를 해주시고 강의 만족도 파일을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CSV 파일이랑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잘 들어왔구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탐색을 해야 되니까 매플러립을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인포메이션을 보면 이게 5개의 컬럼, 아이디 젠더, AD 인컴 스코어로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컬럼이 뭐 이루어지는데 인티저
하면 약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젠더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군집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반복론들이 있는데 엘보 메소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엘보 메소드를 사용하는 그 코드인데요. 에이지, 인컴, 스코어, 그 강의 만족도 이렇게 세 개로 엘보 메소드를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 급격히 완화되는 지점을 최적의 엘보 지점이라고 해요. 이 분석을 통해서 뭐 4개, 5개 이 정도 선에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K를 4로 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ge, income year, score에 대해서 K 개수를 4로 놓고 클러스터링 3D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점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변수가 3개 있으니까 3차원이잖아요. year, score, 그 다음에 age 3차원이니까 이렇게 3차원 3D 모델링 시각화를 완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결과 보고서나 논문에 시각화 자료를 붙여주면 아주 멋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쳐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아직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시 찾으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연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